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압구정 수달입니다. 자, 벌써 2주가 거의 다 간 것 같아요. 7월 15일자로 압구정 3구역 총회를 통해서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설계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2주간의 기간 동안 정말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360% 용적률 가능하냐? 아니다. 그래서 중간에 홍보도 중단됐었고, 그 다음에는 서울시가 고소고발했고, 이제 또 소유주분이 고소고발을 서울시를 했습니다. 이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과연 이게 뭐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으로 또 소유주분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지 짚어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해봤습니다. 자, 일단은 처음 스타트는요. 조합이 처음에 입찰 지침이란 걸 발표를 했습니다. 이런 규칙으로 서울시의 신통기획 안에서 이런 규칙으로 설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, 이 부분을 어겼을 때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를 했네요. 살펴보면요, 조합 공고 제2022-10호 설계 공모 공고에서 실격 처리 대상 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. 아래 기준 위반하면 실격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상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, 첫 번째 건폐율 50%, 두 번째 용적률,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 299.99%, 300% 이내로 변경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요. 두 번째 준주거, 어디냐면 압구정역 근방 근처만 준주거로서 여기만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이 399.99%입니다. 여기 안에서 변경 가능하다. 즉 지금 히림 쪽에서 말하는 360% 부분에서 전체가 아니라 압구정역 근처의 준주거만 그렇게 가능하고 그 외 나머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위법사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. 실제 실격 처리 대상에 기재되어 있는 압구정 3구역 조합 설계 공모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건 맞습니다. 이제 조합은 어떻게 발표를 했냐? 23년도 7월 7일 날 조합이, 히림은 2023년 4월 25일 발표된 서울시 신통기획의 토지 이용 계획 도상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법정 상한 용적률 300%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세대 전용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 신속 통합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.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 300%를 적용한 평형별 평면도를 형보관에 전시하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라고만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격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시정 조치만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서울시 쪽에서는 신속통합기획에 발표한 법정 상한 용적률에 위배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한 거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분들이 왜 서울시가 또 거기에 가운데 끼게 됐냐라고 해서 또 역고발이 일어난 상황이에요. 현재 상황상으로는. 그러면 과연 히림에서 말하는 360% 용적률 실현 가능하냐? 실현 가능할까? 라고 해서 알아봤습니다. 원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특허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 곱하기 120% 해가지고 300% 곱하기 120% 하면 360%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. 다만 처음 시작점에 만든 규칙, 규범에서 어긋나서, 예를 들어서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을 할 때 다 같이 똑같은 동일선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을 먼저 앞으로 내밀어 놓은 상태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올림픽에서 어떡하죠? 실격 처리하겠죠.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해안에서는 또 이의 제기를 한 거고요.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간 거고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추후라도 실현 가능할까 알아봤습니다. 가능할까요? 찾아보니까 2023년도 4월 19일자 서울시 공고입니다. 제2023-1209호예요.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.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 창의 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라고 써있어요. 이 부분이 이제 기존 가이드란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부분인데,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서울시 관내의 개발 제한 구역 및 재건축, 재개발, 재정비, 촉진 구역 등 정비 계획은 제외시킨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압구정 현재 정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즉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냐?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내일 투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유리하고 어느 한 업체에 불리하고 이런 치중되는 이야기는 지금 안 하는 게 맞지만, 다만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
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. 처음에 위법사항이 발생을 했고 어떤 업체가 되든 그 업체가 위법을 했다면 다른 업체가 또 고소고발을 할 거고 소송으로 이어질 거고 이 소송 비용, 이런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이런 모든 비용들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올까요? 모두 다 조합원 분들의 주머니에서 그 비용들이 모두 나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조금은 더 잘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고요. 총회 참여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떤 부분이 팩트인가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좋은 판단, 좋은 투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 업로드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